6개 팀 중 4위 성적으로 끝난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힘과 기술에서 미국, 일본에 밀린 것은 물론 현대야구의 필수적인 정보전에서도 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팀은 데이터 야구를 안 한 것일까? 하지 못한 것일까? 좌절하는 대표팀. 엠스플루스 시속 150km는 가볍게 던진다더니 듣던 만큼 괴물 투수는 아니네요. 이번 도쿄올림픽 한일전에서 일본 선발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던진 빠른 볼 구속은 대부분 145km 시속 148km 사이에 형성됐다. 평균 시속 150km, 최고 시속 156km까지 던진다던 스카우팅 리포트와 달리 시속 150km 이상의 빠른 볼은 거의 보기 어려웠다. 경기 중계방송을 보던 구단 관계자는 야마모토의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나 이날 야마모토가 던진 빠른 볼은 실제로는 대부분 패스트볼이 아닌 커터였다. 대표팀 한 코치는 당시 야마모토는 패스트볼은 거의 던지지 않고 대신 커터만 집중적으로 구사했다. 빠른 패스트볼을 노리는 한국 타자들의 노림수를 간과한 것인지 커터 위주로 던졌다고 했다. 이날 한국 타자들은 6회 원아웃까지 5안타 볼넷 1개로 2득점했고 삼진은 9차례 당했다. 한국은 일본에 2대5로 졌다. 속구 대신 커터를 선택한 야마모토의 피칭은 일본이 이번 올림픽을 얼마만큼 철저하고 지독하게 준비했는지 잘 보여준다. 일본은 2019년 9월 프리미어 10일을 앞두고 이나바 아스노리 감독과 함께 대규모 전력 분석 인력을 한국에 파견했다. 이들은 KBO 리그 구장 곳곳을 누비며 많은 영상과 자료를 수집했고 이나바 감독과 긴밀하게 소통했다.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서도 한국 선수들의 영상과 트랙맨 데이터를 가져가 현미경 분석에 활용했다. 한국의 2패를 안긴 미국 대표팀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 국제대회에서 미국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100% 최선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이너 리그 베테랑 위주의 멤버 구성부터 선수들의 플레이까지 느슨한 면이 있었다. 상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인상도 줬다. 이번 대회에선 달랐다. 미국은 마이너 리그 정상급 유망주는 물론 현재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선수를 대거 발탁했다. 수비에선 정교한 타자 맞춤형 시프트로 재미를 봤다. 미국 야수들은 수시로 분석 자료를 확인하며 수비 위치를 조정했고 볼 카운트에 따라 자리를 바꿨다. 필드 우측에 내야수 3명을 배치하는 과감한 시프트도 시도했다. 최신 메이저리그 방식의 야구를 국제대회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갔다.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시도다. 반면 한국 야구 대표팀의 야구는 이렇다 할 특색이 없는 무채색에 가까웠다. 타자 라인업과 투수, 교체 기용은 기계적인 좌우놀이에 가까웠고 수비에서도 과감한 시프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수도권 팀 한 코치는 리그 경기에선 수시로 시프트도 쓰고 데이터도 열심히 보는 우리 야구가 왜 중요한 국제대회에선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지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다른 참가국들이 2021년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야구를 선보였지만 한국 야구만 2008 베이징에 멈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로 잘 모르는 채로 맞붙는 단기전일수록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분석의 가치가 빛나게 마련인데 이 점에서 한국은 일본, 미국에 비해 부족함이 있었다. 이번 도쿄올림픽 야구는 일각에서 꾸짖듯 선수들의 정신력, 집중력, 투지, 근성이 약해서 진 게 아니다. 일본, 미국보다 선수들의 힘과 기술도 약한데 현대야구의 흐름인 정보전에서도 밀린 게 진짜 문제였다. KBO 이전 대회보다 분석에 공들여 전문가, 전력 분석과 데이터 분석은 달라. 도쿄의 실패가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KBO는 과거 국제대회보다 이번 대회에선 전력 분석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입장이다. KBO 박근찬 운영팀장은 2019년 프리미어 12 이후 분석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신경 써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평욱 전력 분석 코치 외에도 선수 출신 분석원 2명을 기용했고 여기에 KBO 공식 기록원 1명까지 4명이 전력 분석팀을 구성했다. 박 팀장은 공식 기록업체 스포츠2i로부터 데이터 분석 도움을 받았고 A클라의 도움으로 트랙맨 데이터도 지원받아 분석에 활용했다. 일본 대표팀과 미국 대표팀 소속 마이너 리그 선수들의 영상과 데이터도 최대한 확보해서 대표팀에 제공했다고 했다. 대표팀 코칭 스태프 중에 이종열 해설위원 등 분석 능력이 뛰어난 코치들이 있다. 김경문 감독도 코치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팀을 운영했다. 감독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대로 된 전력 분석 자료도 없이 나갔던 도하 참사와 비교하면 이번 올림픽의 전력 분석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지방구단 한 관계자는 전력 분석과 데이터 분석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다른 영역이다. 또 데이터를 단순히 현장에 제공하는 것과 실제로 경기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전 대회보다 많은 데이터를 제공했는지는 몰라도 그 데이터를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분석 파트에서 아무리 데이터를 제공해도 현장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또 분석한 내용을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서 전달하는 중간다리 역할도 중요하다. 구단에서 퀄리티 컨트롤 코치 보직을 두는 것도 분석 파트와 현장 간의 원활한 교류와 소통을 위해서다. 전통적인 방식의 전력 분석에 비중을 둔 이번 대표팀에선 이런 중간다리 역할이 뚜렷하지 않았다. AD 카드 부족으로 정대현 불펜 코치가 도쿄에서 함께 하지 못한 것도 대표팀 마운드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대표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불펜 코치가 없다 보니 선수들이 알아서 몸을 풀고 선수 중 한 명이 옆에서 봐주는 식으로 투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마운드 등판을 앞두고 상대 선수에 대한 사전 분석이 꼼꼼하게 이뤄지긴 힘든 조건이었던 셈이다. 대표팀의 4패는 모두 경기 중반까지 대등한 승부를 하다 후반 불펜이 무너지면서 당한 패배다. 지방구단 관계자는 구단에서도 선수 출신들로 구성된 전력 분석 파트와 데이터 분석 파트 간의 알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이 있다고 했다. 현장 출신들은 비경기인 출신인 분석 파트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분석가들도 분석가들대로 현장 출신에게 불만이 많다. 전력 분석과 데이터 분석을 하나로 아우르면서 성과를 내려면 그에 맞는 인력 구성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인력 구성으론 한계가 있다. 데이터에 친화적인 코칭 스태프 구성도 중요하다. KBO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면 구단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지방구단 데이터 팀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데이터 분석 관련 KBO 쪽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것은 없다면서 우리 구단뿐만 아니라 어느 구단이든 대표팀에서 지원을 요청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것이라 말했다. 이제 국내 경기는 물론 국제대회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전은 필수가 됐다. 데이터를 많이 뽑아서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할 단계다. 이를 위해선 대표팀 인력 구성부터 준비 과정까지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국내 최고 선수들이 상대에게 왜 당하는지도 모른 채 경기를 내주고 당황하는 표정을 짓는 장면이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 배지헌 기자 JHPA 217 @mpcplus.com